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조향사 직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조향사 관련 자격증 정보와 취업에 대한 이야기 다양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죠. 다양한 향기를 지휘하는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조향사의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전략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향장문화예술진흥협회 백남현 이사장님과 김예진 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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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현입니다. 오늘 저는 조향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그리고 조향사 자격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예진입니다. 조향사에 도전하시는 여성분들을 위해 조향사 취업과 창업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 오늘 처음 뵀는데 갑자기 팔을 왜 다치신 거예요? 예.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주말에 직원들 몰래 나와가지고 좀 일을 하려다 보니까 안 하던 기계를 만지다 보니까 조금 다쳤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방송에 또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잖아요. 네, 오늘 촬영을 위해서 열심히 나왔습니다. 오늘 이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조향사 직업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지금 시작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자격증에 대한 정보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먼저 이렇게 두 분을 어렵게 모셨잖아요. 또 팔도 다치셨는데 어렵게 모셨으니까 향이나 또 조향사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두 분 뭐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향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자연적인 향들을 좀 많이 좋아하고요. 뭐 숲속에 가면 나는 나무향 같은 거나 피톤치드 향 그렇죠. 이런 거. 예. 피톤치드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피톤치드에 많이 쓰이는 편백나무 향을 되게 좋아하고요. 자연적으로 바람향 같은 거나 바다내음 같은 거 그런 향들을 가지고 향수를 만드는 거를 좋아합니다. 간사님은 어떤 향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머스크라고 해서 이제 관능미를 약간 주는 그런 향이고요.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향이기 때문에 저도 같이 머스크 향이라고 하면 좀 무거운 향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약간 무겁긴 한데 향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마무리가 되는 향이에요. 두 분이 아무래도 이제 향기 전문가시다 그렇죠. 보니까 취향도 좀 확고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반대로 싫어하시는 향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싫어하는 향은 없고요. 싫어하는 냄새들은 많죠. 향은 다 좋은 건데 사람들 취향에 따라 약간 좋아하는 향도 있고 싫어하는 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향들은 다 좋아하고 특별하게 싫어하는 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간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가죽 냄새가 그렇게 좋습니다. 가죽 냄새 맞아요. 가죽 냄새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약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저는 가죽 냄새를 코에 대고 엄청 세게 그래요? 맡거든요. 되게 좋아해요, 저는. 박사님이 뭔가 저희랑 취향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그러구나. 그렇다면 일단 이사님, 여성분들이 여성분들에게 좀 추천해주고 싶은 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여자들도 이제 이미지나 나이대, 연령대에 따라 좀 추천해주고 싶은 이제 향이 또 따로 있는데요. 저희 MC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빨간 장미꽃 같은 약간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런 젊은 여성분들한테는 고급스러운 장미인데 좀 무거운 장미 말고 좀 화이트한 좀 가벼운 장미향들 있잖아요. 가벼운 장미향이 어떤 가벼운 그러니까 하얀 색깔 장미꽃인데 너무 큰 송이 말고 작고 귀여운 장미향들 있잖아요. 그런 장미에 어울리는 향을 가지고 향수를 만들면은 되게 좋은 어울리는 향이 될 것 같습니다. 작고 귀여운 장미가 어울린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사님? 간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아까 제가 좋아하는 향 머스크를 추천해주고 싶거든요. 이게 진짜 향이 맡았을 때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뭔가 포근하게 감싸주고 싶은 그런 느낌을 주는 향이기 때문에 남성분들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이 조향사라는 직업이 향기를 다루는 거니까 뭐 좀 낭만적인 느낌도 있고 그렇지만 또 우리에게 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직업은 아니잖아요.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조향사 직업의 매력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나요?
조향사는 향을 가지고 예술을 하는 직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좀 자유롭고요. 그리고 생각할 시간이나 좀 여행이나 아니면 외부적으로 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조향사라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직원들이랑 틀리게 부서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조향사 파트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몇 명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주어진 공간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직업이랑 구분을 하자고 하면은 좀 자유롭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더더욱 좋겠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예술가로서의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혜진 간사님께서는 이 매력, 어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세상에 없던 단 하나의 향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제 후각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이제 향 같은 거를 구분할 수 있고, 이제 끊임없이 정말 계속 새로운 향을 이제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사님, 이게 어떤 여성분들한테 조향사란 직업이 좀 잘 어울릴까요? 학창 시절 때부터 네. 여자분들 중에 좀 후각에 예민하신 분들, 그리고 향을 좋아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언니나 이렇게 엄마 향수 같은 거 이렇게 몰래 뿌려가지고 이제 그 향이 이게 어떤 느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느낌으로 바뀌고 이 향이 나한테 어울리지 않고 너한테 어울리네, 이렇게 좀 향에 대해서 좀 구별을 좀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꾸준하게 공부를 해가면서 이제 대학을 약간 좀 화학 계통이나 이공계 네. 계열로 가고요. 그런 사람들이 조향사로 도전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예. 간사님은 어떤 분들 일단은 추천하죠? 후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후각 쪽으로도 제일 좀 민감해야 되고요. 이제 성격 자체도 차분해야 이제 좀 감각을 좀 그렇겠죠. 살릴 수 네. 있고요. 약간 예술적인 감각하고 상상력이 좀 풍부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그래요.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후각에 예민한 분들,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한 분들, 또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네. 때 엄마 향수, 동생 향수를 그렇게 많이 뺏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좀 조향사 직업에 어울리는 것 같다는 그럼요. 생각도 드는데. 근데 딱 네. 보는 순간 저희 이제 와이프가 네. 별명이 제가 개코라고 지어줄 정도로 뭘 먹고 왔는지, 어디에 있다 왔는지, 뭐 향수, 로션을 어떤 거를 썼는지 금방 맞춰버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어디 갔다가 거짓말을 못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조향사 직업이 워낙에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소한 직업이다 보니까 이 직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또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조향사 직업에 대한 오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조향사라는 직업을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다 보니까 네. 근데 제가 예상하는 오해라고 하면은 네. 조향사는 향만 만드는 사람이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조향사는 향수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알겠지만 대부분 회사에서 하루 종일 향만 만들진 않거든요. 예, 하루 종일 향수만 만드는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네. 이 향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 향을 더 좋게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자. 그런 회의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조향사는 가장 많이 하는 게 여러 가지 향들을 많이 앞에 갖다 놓고요. 네. 그 향들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을까? 이 향에다가 어떤 거를 추가를 하면은 더 좋은 향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회의들을 많이 하는 게 이제 조향사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향사는 하루 종일 향만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영화도 많이 봐야 되고요. 예, 책도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실외에서 영감도 많이 얻어야 되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조향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향을 뭐 많이 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 맞고 이 비교에 대해서 빠른 이제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머릿속에서 움직여서 네. 즉각적으로 이제 나와야 되는 이런 반응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향수만 맡는다? 이런 오해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네. 그럼 간사님은? 간사님께서는요? 조향사가 후각이 꼭 선천적으로 타고나야만 가능하다고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근데 반드시 이제 향에 대한 훈련과 후천적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선천적으로 후각이 뛰어나게 발달한 사람도 있지만 끊임없이 향을 맡고 익혀가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저같이 약간 냄새 좀 둔감한 사람도 계속 연습하면 가능한가요? 네, 계속 이제 익히다 보면 네. 이제 외우는 거죠. 어떤 발달을 식으로. 시키는 네, 거군요. 그쵸. 훈련을 시키는. 그렇군요. 정말 이건 좀 신기한데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도 조향사의 능력을 자질을 네. 개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조향사라고 하면 이 막연한 느낌들이 진짜로 어떤 걸 만들고 또 주로 가장 많이 하는 업무들은 어떤 건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향사는 이제 향수에 들어가는 향 원료들이 있습니다. 네. 네. 쉽게 얘기하면은 장미향 그리고 자스민향. 근데 그 장미향에도 한 7, 80여 가지의 이제 합성 케미칼들이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장미향만 해도 종류가 수천 가지가 나오겠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빨간 장미, 하얀 장미, 예. 초록 장미, 뭐 여러 가지 장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양한 장미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수백 가지의 합성 원료들에 대한 특징들을 많이 알아야만 그 향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 향에 대한 공부. 음. 그리고 그 향 원료들을 가지고 향수를 만들 때도 그 약간 포뮬러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 포뮬러를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 어떤 순서에 넣는 거에 따라 향취가 많이 바뀝니다. 예.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원료 공부, 그다음 향에 대한 공부, 예. 그다음 배합에 대한 공부.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럼 아까 포뮬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들도 자기의 성향들이 있지 않을까요? 각자 개인 취향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예.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잡혀 있는 포뮬러들이 있습니다. 좀 표준화된 또 형태들이 네. 좀 정해져 있나요? 네, 좀 가벼운 향 계열들이 있고요, 예. 좀 무거운 향 계열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좀 상큼한 계열들이 있고요, 좀 달콤한 계열들이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을 따로 묶어놓은 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표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협회에서 이제 교육들도 하고 예. 학교에서 교육들도 하고요. 예. 예.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들 뭐 조향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향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향수를 대표적으로 떠오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향기 그렇죠. 제품이 예. 향수이다 보니까. 근데 뭐 향수 외에 향기가 들어가는 어떤 제품들, 또 향을 쓸 수 있는 제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캔들이라던가 아니면 디퓨저. 그러니까 향 관련된 거는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디퓨저. 디퓨저. 예. 공간에서 쓸 수 있는 그쵸. 것들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사장님, 제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아까 예. 그런 여러 가지 케미칼 화학 성분이라든지 자연 이런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조합해서 만드실 것 같은데 네. 실제로 향을 만드는 과정 네. 아주 간단하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짧게 말할까요? 길게 말할까요? 조금 중간 정도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적당히. 네. 향이 이제 두 가지잖아요. 예. 먹을 수 있는 향이 있고 먹지 못하는 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먹지 못하는 향으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까도 좀 표현을 했던 게 장미입니다. 네. 장미향이라고 치면은 장미의 주 원료들이 있어요. 장미향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주 원료들이 있거든요. 예. 그게 한 5가지 됩니다. 그거를 일단 배합을 시켜 놓고요. 예. 그 장미향을 이제 5가지만 배합을 해도 장미향이 납니다. 근데 이제 5가지를 갖다 놓고 향을 어떻게 변화를 줄 건지, 그러니까 소비자가 업체가 원하는 장미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장미향은 좀 날카롭고 강한 장미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케미칼들을 섞습니다. 예. 계속 배합을 하고 시향을 하고 배합을 하고 시향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고객이 원하는 장미향을 만드는데 그 70여 가지, 80여 가지의 합성, 단미향료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원료들을 섞은 다음에 이 원료들은 굉장히 비싸겠죠. 그렇죠. 예, 비싸겠죠. 근데 합성으로 만든 것도 비쌉니다. 그거를 이제 용제라고 하는 용제에다가 이제 불립니다. 예, 그러면 뭐 1리터의 원료가 이제 뭐 100리터가 되기도 하고 50리터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걸로 이제 강도를 조정하면서 단가를 맞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큰 드럼통이나 말통에다가 향이 담아서 이제 고객한테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순서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과정들이 복잡하네요. 그렇죠. 예, 쉬운 게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녀가 들어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조향사편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조향사 관련 자격증 이야기 보다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녀가 들어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은 조향사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조향사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조향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국가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게 아직은 없고요. 네. 민간 자격증입니다.
조향 전문 지도사 3급, 2급, 1급 이렇게 급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향을 가지고 심리, 그러니까 뭐 미술 심리 상담가나 그렇죠. 음악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랑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향 심리 조향사라는 이제 과목을 만들어서 그런 수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예. 분류는 두 가지입니다. 조향사, 조향 전문 지도사랑 심리 조향사 그 두 가지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을 가지고도 이제 다 다양한 자격증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네. 부분 같은데 네. 그렇다면 자격증에 도전하시는 남녀 비율과 주로 이제 이용하는 이 연령대 네. 대략적으로 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젊은 분들이 좀 더 많이 있고요. 그렇겠죠. 예,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어. 저도 한 8년 전에 이제 조향 학원이 있어가지고 그 예. 학원을 저도 잠깐 다녔었거든요. 예. 근데 저희 반에 여자 9명에 남자 저 혼자 이렇게 이제 수업할 정도로 남자분들은 한 10대 1 정도 비율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아까 봤던 이제 9대 1 정도. 근데 최근에도 그러면 거의 비슷한 추이를 보이긴 네. 하네요. 맞습니다. 예. 여성들이 많이 도전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간사님께서는 여성으로서 이 직업에 여성들이 많이 도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화장품이나 바디 제품 그런 그렇죠. 거를 이제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향에 관심이 점점 이제 많아지면서 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다가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런 향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거 해서 나도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도전 의식이 생겨서 이런 직업을 찾다 보면 조향사라는 게 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도 한번 도전해 볼까 이런 네. 네. 의식이 그러니까 향기에 대한 좋은 기억이나 경험들이 실제로 직업으로 이어지는 네. 거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케이스 네. 같은데. 네, 3급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 3급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릴 텐데 이 3급 자격증 시험은 언제 시행되나요? 자격증 시험은요, 보통 교육생들이 기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시작과 끝이 있는데, 마지막 교육받는 시간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시험을 보고 있고요. 예. 저희도 이제 국가 자격증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국가 자격증을 준비를 하는 거는 이제 내년부터 준비를 하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분기별로 공개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예. 이제 수업을 받는 사람이든 받지 않은 사람이든 와가지고 이제 응시료만 내면은 시험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바뀔 건데, 네. 올해까지는 지금 현재는 시험은 이제 수업 끝나고 수업 네. 끝난 마지막 날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도 어차피 이제 국가 공인 쪽으로 지금 네. 준비를 하고 계신 네. 구조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이제 그러면 그 교육 과정 무엇을 배우는지 정말 네. 궁금하거든요. 어떤 부분 좀 많이 배우게 되나요? 저희 3급에서는 아무래도 향에 대한 기초를 많이 예. 배우겠죠. 그리고 향이 이제 언제 시작이 됐고 네.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교육을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기 같은 경우에는 향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향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그 노트가 있습니다. 뭐 시트러스 노트가 이제 뭐 귤들 모아놓은 거, 네. 뭐 프루티 노트가 뭐 과일들 모아놓은 거, 예. 뭐 플로랄 노트가 뭐 모아놨겠죠. 꽃을 모아놨겠죠. 네. 이렇게 이제 묶어놓은 분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향이 이런 분류구나, 이 향이 탑노트구나, 이게 빨리 발향성이 좋기 때문에 빨리 날아가는 거구나. 네. 이 향은 약간 좀 밀도가 무거워가지고 향이 좀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잔향이 오래 가는 거구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지식들을 많이 배웁니다. 네. 그런 지식들을 이제 배워야 향에 대해서 배합을 할 수가 있고 향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3급은 향에 대한 역사, 그리고 향의 계보, 그리고 기본적으로 향에 대한 지식들, 네. 그리고 실습은 향에 대한 기초적인 향들에 대한 분류할 수 있는 방법들 그 정도로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언뜻 듣기만 해도 외울 게 정말 많아 보이는데 내가 봐도 굉장히 머리가- 많을 것 같아요. 이거.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수강생들이 이 과정들 중에서 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실습이죠. 어. 예. 어. 필기는 뭐 책을 보면서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네. 외우는 것보다 실제로 하는 게 더 어려운 거군요. 네. 근데 수강생이 와서 향을 너무 잘하고 좋아한대요. 근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사람은 후맹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 꽃향기를 못 맡아요. 예를 들어 과일향을 못 맡아요. 예를 들어 나무향이 되게 약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향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선천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도 생기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거는 이제 뭐 내가 귤향을 알고, 네. 장미향을 알고, 그리고 뭐 편백, 나무향을 아는데 이걸 섞어 놓은 거예요. 세 가지를. 네. 근데 이 섞여 있는 향을
하나씩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하는 게 어렵군요. 예, 처음에 시향지가 있어요. 향을 맡는 시향지가 있는데 네. 그걸 빨리 찍어가지고 빨리 맡으면 가벼운 향이 먼저 나겠죠. 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좀 더 중간 향이 나겠죠. 그리고 한 몇십 분 지난 다음에 좀 무거운 향이 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을 구별해가면서 향을 맡으면 찾기가 쉬운데 시험 볼 때 이제 그런 걸 또 그런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 향을 맡게 되면 섞여 있는 향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예, 섞여 있는 향이니까 어려운 거죠 그런 게. 아, 보통 우리가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 다른 데 가보면 네. 시향할 때 이렇게 맞아요. 흔들잖아요. 네. 흔들면 그게 그러면 가벼운 거, 그냥 중간, 무거운 것들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흔드는 거는 아무래도 향수에 알코올 성분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예. 알코올치를 좀 날려버리기 위해서 알코올이 좀 되게 가볍잖아요. 그렇죠. 날려버리기 위해서 흔드는 거고 저희 같은 이게 향을 배합을 할 때는 알코올로 배합을 하는 게 아니라 향 원액 가지고 배합을 하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향이 굉장히 진하게 납니다. 어. 근데 그런 것들을 구별해 나가는 게 지속적인 훈련, 연습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저 못 맞출 것 같아요. 저도 도전하겠다는 말 취소하겠습니다. 그러게,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볼래 했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조향사를 알리기 위해서 학문적인 뒷받침도 좀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네. 혹시 우리나라 대학교에도 지금 조향사 관련된 학과들이 좀 있나요? 저희가 한 2, 3년 전부터 한국 화장품들이 좀 한류 열풍 그렇죠. 예, 하면서 중국이랑 동남아로 수출이 많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화장품 업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 옛날엔 조향사 같은 게 많이 없을 때는 이제 향장학과라든가 예, 예. 이제 뭐 향수학과라든가 그런 과들이 없었거든요. 네. 기껏 있어봤자 뭐 화장품학과 정도.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지방부터 막 생기고 있는 것들이 향장학과, 향 관련해가지고 학교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취업문들이 취업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간사님은 혹시 네. 대학교에서 뭐 관련 학과를 전공하셨거나 그러셨나요? 저는 이제 화장품과를 전공해서요. 이제 화장품도 배우면서 그 안에 향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화장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화장이 탁 연하게 잘 되셨네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3급 자격증 시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진행 과정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나요? 저희가 필기 시험이 있고요. 네. 실기 시험이 있습니다. 예. 통합해가지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거든요. 통합했어요? 네. 따로따로가 아니라? 네, 원래는 따로따로 했었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합격률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요. 그럴 것 너무 안 같아요. 나와서 저희가 이제 좀 수정을 해가지고 통합해서 60점 이상이면은 합격을 하는데 보통 합격률이 한 70% 정도 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딱 보면 필기하고 실기하고 했을 때 비중 잠시 봤을 때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비중이 좀 들어가나요? 합격률이? 저는 실기 위주로 많이 하고 싶어요. 실기 위주로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 네. 현재는 필기가 실기보다는 좀 문항이 좀 많고요. 예. 네, 실기가 조금 더 적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네. 상급 가장 기초적인 거죠. 이 자격증 시험 간단한 거 하나 소개 좀 해주시죠.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향수를 조향을 할 때 네. 그 향수가 이제 오랫동안 향이 좀 오랫동안 남기 위해서 좀 추가로 넣는 뭐 물질이 어떤 게 있나 이제 그런 네. 문제가 있고요. 뭐 답은 저희가 뭐 보류제라고 해서 좀 향수에 대한 액체를 좀 무겁게 좀 밀도를 바꿔줘가지고 향이 좀 옷에 달라붙어서 피부에 달라붙어서 오랫동안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물질,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그 문제의 난이도가 전체 시험에서 뭐 어느 정도인가요? 가장 쉬운 거죠. 아. 예.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럼 전 못하겠네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건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실기까지 들어가게 됐을 때 저는 실기가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도저히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자격증 시험을 볼 때 수강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보통 블라인드 테스트 해가지고 이제 향을 네. 맡아보고 그 향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네. 그런 향을 분류하는 작업들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왜냐면은 10명에서 시험을 보는데 그 네. 공간이 넓지가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향을 계속 맡다 보니까 그 실내 공간 안에도 향이 많이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네. 또 시험을 또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갑자기 좀 질문인데요. 네. 그러면 10분이 만약에 보게 되면 이거를 시험 합성시켰던 네. 이 향료들을 다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같은 거를 저도 가지고 궁금해요. 그분들한테 계속 시험을 바꾸죠. 보죠? 예. 아, 그러니까 뭐 매번 저희가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거군요. 네, 3급을 교육 과정에서 키트라고 하면 조향 키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 30여 가지를 가지고 보통 이제 교육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30여 가지 중에
저희가 시험 문제로 뽑을 향들을 무한대로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렇게 키트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게 섞일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정말 이 후각도 예민해야 하고 필기시험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고 준비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수강생들에게 자격증에 합격하는 노하우를 하나 알려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업을 빠지지 않고 잘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성실해야 한다. 네. 그리고 교육 시간에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이나 이렇게 자기 공간으로 가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하게 이렇게 시향을 이렇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 향에 대한 느낌들을 잘 적어 나가면서 정리를 하시면은 시험 합격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어떤 자격증이나 이 시험 합격하는 노하우는 별게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신 이거 것 같아요. 저도 방송하다 보면 대부분 오셔가 하시는 말이 열심히 하시면 된다라는데 그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럼 강사님, 그 자격증 최연소 분과 그럼 최고령 취득자는 몇 살인가요? 최연소분은 99년생 19살. 오, 정말 네. 어린 분들도 그리고 도전하시네요. 네, 최고령분은 50년생 68. 네. 연령대가 정말 네, 다양하네요. 다양해요. 네, 그렇다면 이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 급까지 취득을 하면 좋을까요? 다 취득할수록 좋습니다. 상급은 기초를 이제 처음부터 다져야 나중에 1급을 원활하게 그렇겠죠. 할 수 있고요. 네, 1급은 깊게 들어가는 과정이라서 네, 기왕이면 다 취득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장님이 이 자격증 우리가 보통 이제 승급 제도 등급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급이 있다라는 것은 2급이 있고 1급이 있는데 네. 그럼 상급 없이 바로 1급이 가능한 자격증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단계를 거쳐야 되나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어디 기관에서 수업을 좀 많이 배워가지고 1급을 바로 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러시는 분들 저희가 정중히 거절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3급 하신 분이 단계를 밟아가지고 2급, 네. 2급 하신 분들이 1급까지. 예, 1급 끝나시면 저희가 강사 과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예. 그 강사 과정을 마쳐야 저희 협회에서 이제 그 취업들을 좀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3급 배우신 분들이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현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은 보유하고 계신 분은 얼마나 되나요? 제가 알고 있기엔 1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긴 지도 얼마 안 됐던 부분이고 네. 또 기존에 향유 관련된 이제 종사자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자격증을 취득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좀 볼 것 같은데 그럼 이사장님 일단 자격증 취득에 아까 합격률도 한 70% 정도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 실패하시는 분들의 유형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 좀 떨어지나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제 좀 수업 시간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여성분들보다는 남자분들, 예, 이런 분들이 좀 후각이 좀 예민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가 후각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관련 자격증을 운영하시기도 하시니까 저양사 관련 자격증의 제도에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떻게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좀 더 좋은 환경에, 좀 더 좋은 공간에, 좀 더 비용을 낮춰가지고 수업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네. 저희 회사 연구실이나 그런 데처럼 여러 장비들을 놓고 사람들이 와서 같이 향도 만들어 보고 네. 실제로 일하는 것처럼 경험도 좀 많이 해보고 하면서 수업을 배우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가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인원수가 제한이 되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네.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향 배우시는 분들이 좀 적정한 비용으로 이제 좀 저희도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교육기관 저희가 총 8개 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기관에서 그냥 이론 수업이나 간단한 실습밖에 못하고 있는 것들이 제일 아쉽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박사님께서는 직업 관련 자격증들을 정말 수많은 자격증들을 보셨잖아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많이 봤고 많이 이제 진행도 해봤고 했지만 어쨌든 이제 신생 관련된 자격증 같은 경우 일단 승급 제도죠. 말하면 상급, 2급, 1급을 이제 민간에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누구나 이제 추구할 수 있는 국가 공인 이제 민간 자격 쪽으로 이제 다시 승급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그러다 보면 실제로 그 자격증에 관련된 이제 신뢰, 그다음에 타당도,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표준화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3급과 2급과 1급에 대한 이제 지원에 관련된 자격 조건,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또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이냐.
또 어떤 심사단이 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구성되는 게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신생 직업으로서의 이제 발전을 이제 도모하는 조향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타당성 있는 검증 제도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급선무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네, 지금까지 조향사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이어서 조향사 취업과 창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주로 어떤 영역으로 나아가는지 진로 영역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네, 향료 회사나 향을 취급하는 회사에서 최근에는 많이 뽑고 있고요. 창업을 하시거나 또는 원데이라고 해서 네. 그 1대1이나 여러 명을 두고 이제 실습 위주로 이제 진행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네, 향수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이제 스스로 이제 만드는 그런 과정도 있고 그런 강의도 있고 이제 말로 하는 특강 이런 강의도 하고요. 이제 학교에도 방문해서 이제 몇 명들 모아서 특강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취업처라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뭐 창업도 가능하겠지만 특강도 가능하겠지만 가장 많이 지원하는 유형 형태 진로 영역이 있다면 어딘가요? 거의 대부분 대기업 위주로 지원을 많이 하시고요. 예. 이제 그 안에서는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예. 대기업 쪽으로 많이 선호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향료만 취급하는 회사 이런 쪽으로 많이들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하기 전에 좀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일단 문화센터나 협회 이런 데서도 하고요. 방과 후 수업, 예. 직업체험 등으로 이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까 말했던 이렇게 화학 뭐 연료라든지 그런 이제 향료 이런 종류들은 이제 많이 킷을 또 들고 다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쨌든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이것만큼 꼭 배워야 된다. 이거 놓치면 인턴 아르바이트 안 된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향에 대한 기본 지식이 이제 단단히 있어야 되고요. 네. 안전성 이런 등에 이제 다양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네. 네, 방금 말씀하실 때 안전성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향기라는 게 화학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학물질을 다룰 때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이 사장님이 한번 뭐 자세히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향이 좋잖아요. 아, 그러니까 되게 아무데나 만져도 되고 튀어도 되고 이렇게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 크게 관심들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향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 향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유럽에서 기준하는 퍼센티지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런 기준들을 다 잘 지켜야 되고요. 예. 그리고 향을 만질 때는 보호장갑 같은 걸 좀 잘 껴주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환기입니다. 예, 보통 이제 집진기라고 냄새를 빨아들이는 기계 앞에서 보통 향을 만지거든요. 근데 정말 사방이 다 막혀있는 공간에서 하루 종일 향을 맡다가 향이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지러움증이나 머리가 아프거나 그쵸. 순간적으로 약간 좀 후각을 좀 이렇게 좀 냄새가 왜 아무 냄새가 안 나지? 그런 경험도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환기 그리고 향을 맡을 때는 향병 뚜껑을 열어서 직접 맡지 말고 시향지에다가 이렇게 살짝 찍어가지고 흔들어서 맡고 그리고 향을 배합할 때는 꼭 장갑이나 좀 보호의 같은 걸 좀 잘 입고 향을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우리가 화학 연료 뭐 원료라고 하셨는데 폭발 위험성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죠? 폭발 위험성까지는 아니면 불이 난다든지 혹시나 화기성 아무래도 이게 알코올 케미칼 성분이기 때문에 불이 닿는다 그러면 불은 나죠. 네, 그래서 화기는 무조건 조심해야 되고요. 네. 뭐 촛불 켜놓고 뭐 옆에서 작업을 한다든지 절대 안 되시죠? 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큰일 혹시 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간사님 이 어쨌든 취업을 이제 하는 입장에서 뭐 서울과 지방 이 취업 가능성에 좀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거의 좀 평준화가 좀 돼 있는 부분인가요? 저도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화장품 회사나 향료 회사가 많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도권의 지원원 쪽이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근처에 있는 이게 뭐 향료 업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좀 검색해보고 아니면 올라와서 좀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하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요, 사실 저처럼 저도
향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렇게 향에 대한 관심만 있다고 해서 조향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조향사가 되기 위해서 뭐 취업이나 원서를 넣을 때 네. 특히 이력서에 좀 이 부분을 강조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취업에 유리하다. 조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면접관이다라고 하면은요, 저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자랑 같은 거보다는요, 그냥 뭐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내가 정말 만들 수 있는 향에 대한 특징들, 네. 그리고 앞으로의 트렌드는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이런 향들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든가 네. 그런 글들을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예. 간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향에 관한 관심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 있는지 이제 어필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조향사라면 향에 대한 지식이 엄청 많아야 되거든요. 네. 일단 많이 쌓아두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경험이 조향사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그러니까 말씀을 그런 해주신 것 교육받은 같아요. 거라든지 실제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이력서나 자소서에 다 이제 녹여져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향의 개수가 보통 한 몇 종류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지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한 몇 개 정도 될지 좀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그거는 이제 무한대로 방대하죠? 계속 네.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 예. 대부분 저희가 이제 뭐 협회에서 교육을 할 때 쓰는 향으로 따지면은요, 네. 한 300가지 정도를 이제 교육을 해요. 기본적으로 일단 300개 정도를 두고 네, 뭐, 기본이죠. 완전 예. 기본이죠. 근데 그 300개가 3,000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3,000개가 30,000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 양을 조금 더 빼고 이 양을 조금 더 늘면은 네. 향이 바뀌어버리니까. 분류하면 예. 분류할수록 더 세부적으로 늘어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근데 평균적으로는 한 300개를 기본으로 이제 확장을 해 나간다라고 좀 네. 보면 될까요? 300개에 대해서는 어느 시향지에다가 어느 양을 찍어서 주더라도 알아야 되겠죠. 이거 무슨 향이네요. 이렇게 바로 나와야 기본적으로. 되겠죠. 예. 300개. 네. 섞인 게 아니라 한 향에 대해서. 아,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 맞아요. 근데 혹시 그 김혜진 간사님께서는 뭐 취업이나 뭐 창업을 위해서 면접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아, 실제로 있으세요? 그렇다면 면접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 조향사 준비생들에게도 간사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지원하게 된 동기를 잘 써야 되고요. 이제 지원하고 싶은 마음을 충분히 이제 어필을 해야 돼요. 열망이 있다. 네, 일단 예를 들어서 단순히 향이 좋아서 뭐 향을 다뤄보고 싶어서라고 말하기보다는 세상에 없는 단 하나의 이제 새로운 향을 연구해서 개발하고 싶다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예. 나 자신의 최대한 향과 관련돼서 어필을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 향을 준비할 때 말 그대로 저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향을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좀 추상적인 거가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저기 이제 이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00개 기준으로 해서 없는 향을 새로 만들어서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라고 해서 어필하는 것도 좀 면접 때 도움이 됩니까? 네. 그게 근데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근데 어쨌든 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 틀려질 수 있다니까. 저도 이런 걸 만들어 봤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면접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사장님, 네. 이사장님 어쨌든 면접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면접 질문 혹시 네. 예상되는 거 하나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면접 질문 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네. 합니다. 예. 혹시 조향사라는 직업을 꿈꿔오면서 네. 좀 준비해 놓은 노트 같은 거나 아, 그동안 포트폴리오처럼. 예, 정리해 왔던 뭐 포뮬러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네. 있나 있으면 좀 보고 싶다 하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향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는지나 지식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그런 향들을 많이 만들 줄 알아야 바로 그냥 조향사로 들어와서 바로 이제 업무에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대학 졸업하고 막상 조향사로 취업을 하게 되면은 하나부터 처음부터 열까지 그쵸. 다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뭐 경험 뭐 그냥 일반 사람 뽑나 뭐 이렇게 어차피 교육할 건데. 큰 차이가 없잖아요. 네. 전 현실적으로 이제 향 만드는 일을 바로 투입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노트라는 게 실제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잘 정리하고 그 기업이 원하는 포트폴리오용으로 또다시 만들어서 갖고 가느냐 맞아요.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네. 네. 어느 직업이든 그 직업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또 경험에 대해서 어필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취업처마다 좀 원하는 조향사의 성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가요? 기존에 있는 이제 향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향을 개발해낼 수 있는 사람, 아니면은 조향 감각이 있는 사람을 많이 원하십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처음부터 10가지, 하나부터 10가지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뭔지 알 것 같은 게 사실 처음 취업을 해서 네. 신입사원이 되면 사실 뭐 그 향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없고 특히 그렇죠.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관련 경험이 많다거나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취업 후에 초보 조향사가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향 계열이 아주 다양해요. 다양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이제 조향을 하다가 향이 막 애매한 향들이 있어요. 만들었을 때. 예. 근데 그런 향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하다 보면 딱 감이라는 게 와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뭐든 다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이제 하다 보면 감이 딱 오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그 오늘 감을 딱 잡아서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사장님은 혹시 네. 뭐 어떤 어려움이 좀 있는지 한 말씀. 초보 조향사들이요? 그렇죠. 어느 직업들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너무나 큰 꿈들을 꾸고 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방에서 우아하게 음악 틀어놓고 커피 마시면서 좀 이렇게 향만 맡고 싶은데 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매일같이 뭐 업무에 치이고 맞아요. 짐도 날라야 되고 네. 또 이제 그런 일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기대를 안 하고 너무 큰 기대를 안 하고 회사에 출근을 하시는 게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맞습니다.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 조향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 큰 꿈을 좀 이렇게 꾸다 보니까 네. 좀 실망들을 좀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너무 허황된 그런 꿈은 안 꾸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꿈을 크게 꿔라. 일단 이야기 부분인데, 일단 직업 활동을 하다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과 현실의 갭을 맞아요. 얼만큼 이제 줄이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어쨌든 취업도 가능하지만 창업도 지금 고려하고 지금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움직일 것 같은데, 이 여성분들한테 좀 적합한 창업 형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 사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금 현재 대학교를 딱 졸업하고 네. 그리고 관련 학과가 아닌 사람들은 네. 아마도 취업보다는 창업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창업이라고 하면은 여자분들이 이제 큰 투자 없이 좀 적은 돈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향사 분들을 위해서. 향 관련 직업들에 대해서 특히나 지원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예. 그래서 뭐 5명이 모여서 뭐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금을 받기도 하고요. 네. 여성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들을 받아서 처음엔 그냥 동네에서 조그맣게 이제 작은 향수 공방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예. 주변 학교나 주변 기관들에다 알리는 거죠. 알리면은 뭐 이렇게 강의 문의도 좀 많이 들어올 거고요. 예.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엄마들이나 이제 사람들한테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향 제품들이 많습니다. 예. 뭐가 있을까요? 뭐 샴푸, 린스, 화장품 그렇죠, 엄청 그렇죠. 많잖아요. 예. 그런 제품들을 그 고객에 맞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제도가 있는데 그게 불법이 아니게끔 만들어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합법적으로 판매를 하다 보면은 여성분 혼자서 작게 예쁘게 공방 만들어서 외부 강의도 나가고 내부에서 제품도 만들고 수업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잘만 운영만 하면은 네. 훨씬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그야말로 있거든요. 1인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김혜진 간사님께서는 화장품 관련 공부도 하셨고 네.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많으실 것 같은데 창업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저도 이제 향들을 직접 만들어 보고 이런 향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네. 이런 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좀 불어넣고 싶어서 저도 생각은 종종 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가시가지고. 열심히 기초를 다져서. 그러시군요. 네, 그런데 사실 저는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네. 중에 이제 1인 창업, 그러니까 한 명이서 뭐 다 하고 직접 만들기도 하고 제작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데 이 창업 시설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좀 크게 하려 그러면 창업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것보다는 좀 사람들이 좀 잘 다닐 수 있는 좋은 공간에 조그만 공간이 좋을 것 같아요. 공방처럼. 네, 작은 공방. 그럼 한 몇 평 정도가 좀 적당할 것 같나요? 한 2평도 가능한가요? 2평도 좋긴 하지만 이게 원료도 쌓아놔야 되고 하다 네. 보니까 2평은 너무 작고요. 한 6, 7평 정도? 오. 예, 그 정도 공간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 뭐
약간 매장식으로 물건도 판매할 수 있고 작업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업할 수 있는 공간이랑 창고까지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뭐 한 번에 다 말씀을 드리기엔 너무 많지만 네. 좀 메인으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원료들. 예. 향을 만들기 그렇죠. 위한 향료들이 필요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담을 만한 괜찮은 이쁜 용기들, 예. 용기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내부 인테리어 간단하게 하고 이제 뭐 장비들, 뭐 저울이라든가 뭐 교반기라든가 필요한 장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장비들을 너무 많으니까 예. 그런 장비들이 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창업을 할 수 있겠네요. 예. 아까 그 향을 원료로 하는 거 향수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간사님께서 디퓨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향을 이용해서 팔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향이 안 들어간 제품보다 향이 들어간 제품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죠. 들어간 걸 찾기가 힘드네요. 생각해 예, 보니까. 아마 화장대에 가셔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들이 아마 향이 다 있을 거고요. 예. 욕실에 가셔서 앉아있는 모든 제품들이 아마 맞아요. 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만들 수 있고요. 네. 우문이었네요. 네. 주방에 가도 주방용품들도 아마 저희가 다 만들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화학적으로 만든 것들이 이제 마트에서 파는 것들에 대한 불신들이 조금 생기긴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아이랑 내 남편한테는 이런 건 절대로 쓸 수 없어. 이제 그런 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 분들은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천연 있고, 재료를 가지고 비누도 만들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예. 핸드메이드로 천연 제품, 천연 물질들을 만든 것만 구입하셔가지고 쓰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공방들을 찾고 그런 작은 공방에 가서 내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예. 근데 이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추가적인 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아까 그런 이제 뭐 6평, 7평 정도 뭐 네. 개인 주택이나 자기 자택에서도 가능하잖아요. 네, 가능하죠. 근데 만약 했을 때 좀 비용, 네. 최소 비용은 한 어느 정도 좀 들어갈 것 같은가요, 사장님? 예를 들어 저희 교육원 중에 가장 적게 창업하신 분이 500만 원 가지고 창업을 했거든요. 임대료 들어가고 다 포함했어요? 오피스텔은 자기가 사는 오피스텔에서 그냥 창업을 한 거고요. 예. 나머지는 그냥 저희한테 원료도 구입해가지고 500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야말로 네. 저비용 보유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이 하루에 한 달에 자격증 과정 지금 한 7, 8명씩은 하거든요. 네. 그럼 한 명에 저희가 120만 원을 받아요. 그럼 여자 혼자 500만 원 이하 투자하고도 벌써 한 1,000만 원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저는 작게 투자해서 그 이익을 보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네. 예를 들어 뭐 가로수길이나 홍대나 서울 메인 상거리에다가 정말 수억 투자해가지고 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힘들게 왜냐하면 그 유지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여성분들이 1인 창업 위주로 네. 많이 가야 돼 그렇게 큰 비용은 안 들어갈 수도 네. 있다라는 거 항상 염두해 둬야 되겠네요. 네. 그럼 이 사장님 이 재고가 아까 향도 유통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재고가 만약에 남게 되면 맞아요. 네. 이거 뭐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폐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데 뭐 사용을 하게 되나요? 먹는 것도 유통기한이 다가오면은 예. 내가 먹기 싫으면 뭐 반려견들을 주던가 아니면 뭐 화분에 붙던가 이렇게 하잖아요. 예. 예, 상하기 전에 이거를 빨리 소진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근데 항상 유통기한을 잘 확인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유통기한이 이제 만약에 체크를 못 해가지고 지났다. 네. 그런 것들은 폐기물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 까서 이제 폐기물 업체한테 수거를 시켜야 되지. 그거를 이렇게 배수관이나 오물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버리면은 환경 오염이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유통기한이 다가온 제품들이 있습니다. 한 달 뒤에, 2달 뒤에, 3개월 뒤에 다가온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정말 친한 사람들한테 주면은 이제 좀 욕먹을 수도 있으니까 좀 이제 그렇겠네요.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주변 뭐 기관에 후원을 하기도 하고요. 예, 아니면은 뭐 청소업체나 방역업체들은 항상 그런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데에다가 이제 좋은 일로 이렇게 좀 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유용하게 빨리 쓸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주변에 주는 게 훨씬 낫지. 그거를 나중에 또 돈을 주고 버리게 되면 비용이 또 발생을 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아까 이 사장님께서 저비용 고수익의 사례를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TV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나도 한번 조향사 자격증 취득해서 네. 창업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TV 보고 계시는 여성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사님께서 여성 조향사의 사례를 하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꿈도 없고 딱히 잘하는 게 없어서 고민이 많았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이제 선생님 수업을 마치고 그때 당시에 청소 담당이었나 봐요. 네. 그때 이제 칠판을 지우려고 나가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머물고 간 자리에서 은은한 향이 이제 났다고 이제 해서 예. 이제 가신 지 좀
지났음에도 이제 여전히 남아 향기가 있었대요. 남아있는 네, 있어서 이제 계속 이제 냄새를 맡으면서 있었는데 이제 친구들은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무슨 향이 나냐고 후각이 좀 네. 예민한 분이셨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 이제 꿈도 없던 학생이 이제 주변에서 냄새를 잘 맡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 향과 관련된 직업이 뭐가 있을까 찾다가 이제 조향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고요. 알게 되면서 조향사 자격증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 후부터 학원을 다니고 자격증을 따다가 이제 조향사의 길로 이제 들어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향을 그대로 맡고 적용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조향사라는 이 직업명 자체도 생긴 지 얼마 안 됐던 부분이고 다른 직업명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이사장님, 그렇다면 지금 이제 오랫동안 왔던 이 직업군이기도 한데 이름명 바뀌겠지만 오랫동안 가는 조향사분들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도 한 15년 정도 이제 향을 만졌고요. 직업으로. 그렇죠. 그리고 조향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제 못 들어본 사람들이 많았던 거지. 조향사라는 직업은 뭐 수천 년 전부터 이제 있었던 직업이니까. 전통적인 직업이니까. 네. 최근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생소해서 그런데 조향사를 오래 하는 사람들 특징이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향에 좀 미친 사람들. 완전 난 향밖에 안 해. 그리고 그 향기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결혼을 포기도 하시고 열정적으로. 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아이를 포기를 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포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너무 좋고 너무 이거만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가라 그래도 안 가시겠죠. 어디서 뭐 수억 대 뭐 연봉을 준다고 해도 절대 안 가시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향사라는 직업은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보다는 이 직업이나 이 향이 너무 좋아서 하는 분들이 오랫동안 일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간사님은 보시기에 어떤 분이 좀 오래 가는 특징이 있던가요? 일단 꾸준히 한 길로만 가고요. 맞아요. 새로운 향을 이제 끊임없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해 내고 상상력이 이제 풍부하면서 향에 대한 감각이 있는 분들이 오래 가고요. 이제 조향사의 길로만 쭉 가려면 진짜 한 우물만 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남현 이사장님 그리고 김혜진 간사님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격증 정보와 취업 및 창업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앞으로 이 조향사 직업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까요? 조향사 자격증을 따는 그런 수강생보다 조향사를 원하는 회사들이 지금 더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수많은 화장품 회사랑 수많은 향료 회사들에서 좀 새로 이렇게 조향사 자격증을 따서 이렇게 취업을 원하시는 학생들을 좀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여러 노력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사님 생각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주 우리나라는 왜 향수가 안 나오냐라고 종종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향수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이제 프랑스 이런 곳이잖아요. 그런 인식이 많이 돼 있어서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향수도 접해보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향수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좋은 향수를 만들어서 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덕분에 저희도 몰랐던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조향사에 대해서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는 지식들을 말씀드렸는데 많이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조향사라는 직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향사 자격증이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사님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조향사라는 직업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이런 멋있는 직업도 있다는 거를 이제 이제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조향사.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조향사 직업에 대해서 몰랐다가 새롭게 많은 정보들을 알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 기회로 조향사 직업에 도전하는 시청자분들, 여성들에게 한 말씀,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향사라는 직업이 너무 이렇게 먼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향을 좋아하고 향에 관심이 있다면은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는 직업이고
나이가 있던 나이가 어리던 누구나 한번 해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취업이든 창업이든 먼 길이 아니라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든 도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사님. 조향사라는 직업이 정말 매력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조향사는 새로운 향을 만들어내서 기존에 접해보지 못한 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향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조향사 관련 빅데이터 분석과 직업평가 그리고 직업 뉴스 코너죠. 잡 이수다 준비했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직업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